한 여성이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이번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쁜 여성.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라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의 제보자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40대 남성인데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로 있던 아내께서 15년 만에 이제 맞벌이를 하겠다고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셨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야근을 핑계로 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퇴근한 아내의 몸에서 담배 냄새, 술 냄새까지 이제 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내는 회식 갔다 와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내가 갑자기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불륜 외도입니까, 이거? 네,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10분 전에 회사 대표가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좀 출근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성이 말렸지만 여성은 안 가면 잘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출근을 하면서 가족 여행이 파토가 났는데요. 게다가 그날 밤 이 아내가 밤늦게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술 먹고 왔냐고 했더니 아내의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대표가 고생했다면서 밥을 사줬는데 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술만 마시면 보내줄게 이렇게 여러 번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내 허락을 받고 아내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아내보다 6살 많은 이 회사 대표가 매일같이 뭐 잘 들어갔냐, 누구누구 씨 덕분에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사적의 문자를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답장을 한 건 거의 없고 되게 단답으로 네, 아니요 정도만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괜히 남편이 오해를 할까 봐 좀 숨겨오면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뒀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그걸 봤다. 남편 입장에서 눈이 돌아가죠.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남편이 그 회사 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떠냐라고 문자 보내니까 야근 유유 이렇게 보냈어요. 또 야근. 그래서 좀 씁쓸하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남편이 옳다구나 하고 이쪽을 따라가 보니까 아내가 고깃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만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상하다 남편이 생각하는데 2시간 이후에는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주유소로 향합니다. 거기서 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유를 또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뭐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이렇게 끝낸 뒤에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니,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일도 처음 봤는데요. 예. 이제 아내가 격리로 취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닌 거죠. 아내가 어제 남편이 출국을 하니까 다 털어놨습니다. 격리로 취업한 게 맞지만 그 회사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요구를 하면 다른 사업장에 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격리를 보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바쁘면 오후 2시에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바쁘니까 고깃집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8시에는 또 편의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쭈꾸미집에서는 또 새벽까지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격리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4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4탕이나 했는데 그러면서 대표가 그래도 대가를 주긴 했어요. 5시, 오후 5시 이후에는 뭐 근무의 수당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당 11,000원을 지급을 했고 아내가 이렇게 고되게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이 한 달에 300만 원 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정말 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아내를 사노비처럼 부려먹은 건데 왜 저런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면서 저걸 왜 참고만 있었을까요? 자,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건 갑질이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사장님이 시키는 거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다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나를 이걸 시키는데 안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어?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내는 2주째 감기가 안 났는데도 병원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뭐 명절 상여금은커녕 식용유 세트 하나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차라리 내가 일을 더 할 테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는 우리 아들 나중에 유학이라도 보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고요. 또 아내는 대표도 다른 직원도 내가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다라면서 내가 없으면 대표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걸 듣고 아내가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들마저도 엄마 제발 일을 그만두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결국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서 앞으로는 격리일만 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일을 좀 줄였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사고안에 제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남성의 친구분이 재수 씨 주유소에서 봤는데 주유하고 있더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격리일만 한다면? 격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장소로 뛰어갔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원래 있어야 할 시간에 이 바람 부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를 냈죠. 넌 뭐하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성이 제발 해서 좀 그만두라라고 설득을 했는데 아니 내가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이 자꾸 강요하냐 하면서 나 좀 일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9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현대판 노비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자, 이 제보자 남편분은 대표한테 우리 아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진짜 심지어 무슨 사이비 종교에 막 홀린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일단 근무 형태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 대표가 유일한 이제 사용자이고 또 사실상 한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하는 거냐, 아니면 실질은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또 별개의 회사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놨느냐,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경우에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또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또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이걸 아내가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고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15년 만에 이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협박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족을 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박 변호사님, 이 남편분이 저희한테 이 메일로 제보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참 이 아내분의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죠. 어떤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뭐 주유소도 가고 이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아내하고 소통을 좀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하는 건지,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 일을 시켰을 때 그쪽에 업주들, 점주들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시간에 뭐 수당이라든지 그 최저 수당을 맞추고 있는지 등등의 얘기를 좀 해보고, 남편도 그런 데서 아내를 조금 이해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면 아내가 답을 안 하겠죠, 아마도.
자, 교수님이 이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내의 마음은 가족을 위함 같습니다. 한 달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가 벌어와서 내 아이 공부도 시키고 우리 남편도 조금 부담을 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래도 행복한, 편안한, 행복한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사장님이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죠. 막 칭찬하고 이제 막 이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유, 뭐 김 여사 없으면 우리 망해 막 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일을 제일 잘한대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걸 보면 인정을 받고 또 자아실현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5년 만에 사회에 나가서 몸은 힘들지만 모두가 내 존재를 너무 필요로 하고 막 칭찬해 주니까 거기서 오는 자아실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셔서 남편께서 정말 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쓰럽고 마음 미안하고 속상하시겠지만 뭐 다른 직업을 점차 좀 알아보신다던가 사장하고 잘 타협하시던가 해서 좋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당당님 그만두세요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 이건 잘못된 사회생활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타란툴라님도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